자,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MS 워드 문서고요. 여기 문서가 이제 샘플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영상에서는 뭘 할 것인가 하면은 지금 문서가 쭉 입력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이제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제일 뒤쪽에 보통 그렇죠. 문서의 뒤쪽에 찾아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구나 단어 같은 게 이 본문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식이 들어있죠. 보통 뭐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많이 쓰고 우리말로는 이제 찾아보기, 이쪽에다가 이제 찾아보기 이걸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보기 뭐 색인, 뭐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쓰죠. 한자말로도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삽입이라는 단어가 몇 페이지에 들어있는지 이쪽에 쭉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리안글이나 이런 그 조판, 이 데스크탑 퍼블리싱에 특화되어져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또 편리하거든요. 근데 MS 워드에도 이런 찾아보기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있긴 합니다. 아리안글보다 좋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리안글을 주로 많이 쓰게 되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면 뭐 MS 워드로도 충분히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긴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앞쪽에 목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목차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필요한 기능이고, 여기 찾아보기 만드는 거를 이 영상에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찾아보기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중요한 이런 키워드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쭉 표식을 달아놔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MS 워드에서는 참조에 이쪽에 색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고, 항목 표시는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뽑아낼 거냐를 선택하는 거고, 색인 삽입은 이렇게 만들어진 항목들을 한 번에 페이지의 특정 영역에 우리 같으면 요 제일 뒤에 쭉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를 색인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 단어 하나를 하나씩 이거는 색인이다, 이거는 색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요 비디오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이 문서에 있는 모든 비디오라는 글자는 전부 다 색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비디오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럼 비디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항목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가 뜨죠. 색인 항목 표시창이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했던 비디오라는 게 뜨고요. 요 주항목, 부항목, 뭐 발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요 비디오의 현재 페이지를 떠놓는데 나중에 뒤에 표시할 때 페이지 번호가 같이 나올 텐데, 그거를 약간 굵은 폰트, 그 다음에 이탈리체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저는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 그럼 비디오란 단어 요거 하나만 할 때는 표시를 누르면 되고, 이 문서에 들어있는 모든 비디오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표식을 해야 될 때는 모두 표시를 누릅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에 비디오라는 글자 뒤에 이렇게 특수기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게 필드라고 하죠. MS 워드에서는 이걸 필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이 비디오라는 글자 뒤에 이런 표식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쇄하면은 나타나지 않고 어떤 특수한 명령어가 들어있다,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닫을 필요 없이 여기도 설명해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색인 항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대화 상자를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동안에는 계속 열어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자, 온라인 비디오라는 거를 클릭을 해서 다시 항목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나머지 세팅은 그대로 하고 표식을 누릅니다. 그러면 온라인 비디오라는 게 또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뭐 삽입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고 표식을 누르고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단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표식을 클릭하고 모두 표시하고, 하나씩 해도 됩니다. 스마트 그래픽 이런 것도 중요한 단어인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표식을 하고 모두 표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해보죠. 이렇게 텍스트 상자 이런 걸 해볼까요? 자, 이런 걸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식하고 모두 표시를 누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치면은 닫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 중간중간에 표식이 나타나면서 전체 워드 문서의 레이아웃이 다 깨져요. 이게 칸이 삽입이 되면서 이렇게 넓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문서의 레이아웃이 다 깨져버립니다. 일단 그거는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가서
요 찾아보기 밑에 색인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을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삽입할 건지를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 다른 거는 이제 유사한 기능이지만 여기선 색인만 할 거기 때문에 색인 기능만 살아남은 거고, 이쪽에 보게 되면 기본형 이런 식으로 할 건지 꾸밈형으로 할 건지, 요 들여쓰기 이어서 쓰기는 일단 무시하세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폭이 좀 줄어들거나 좀 넉넉하게 나오거나 그 차이 정도지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샘플이 나오지만 이대로 잘 구현이 안 돼요. 사실은 현대형, 뭐 꾸밈형 이런 식으로 나올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뭐 현대형이다 이렇게 해놓고 페이지 번호는 요 뒤쪽으로, 페이지 번호를 뒤쪽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걸 꺼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단수는 2개로 하고 한국어로 하고, 요 범주는 뭐 있음 없음이죠. 없음은 기역 니은 이런 표시가 안 나와요. 있음은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채움을 하게 되면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형식이 마음에 드는지를 표현을 해서 확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인을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다 모든 페이지의 단어들이 뭐 같은 단어들이 막 중복되어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약간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 안을 클릭을 해서 색인 삽입을 다시 누르고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으로 맞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페이지 번호가 자 오른쪽 끝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 전체 폭에 2단만 쓰면은 너무 단수가 적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폭이 너무 커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3개나 4개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에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3단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페이지 번호가 날아가는 중간에 이렇게 점들이 찍히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 그림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다시 추가하고 싶다. 그럼 클릭하고 항목 표시를 누르고, 여기 아까 계속 기울임 꼴을 누르고 있었죠. 요거를 안 눌러버리면 요 그림이라는 단어만 여기에 있는 페이지 번호가 이탈리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전체 표식을 하고 닫기를 하고 다시 색인 삽입을 눌러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서 색인 업데이트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림이 아까 있었나? 이렇게 추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없던 새로운 단어가 뭐가 있냐고 하면 여기 레이아웃 옵션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죠.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항목 표시해야 되고 기울임 걸로 해주고 모드 표시 닫기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이거나 색인 업데이트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업데이트가 돼서 여기 레이아웃 옵션이라고 또 새로운 게 또 다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4페이지인데 이거를 내가 늘렸어요. 내용을 늘려서 그럼 이제 페이지가 바뀌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페이지가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색인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5페이지가 추가된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문서의 최신성에 맞게 페이지 번호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그 모양도 사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꾸밈형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쁘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색인을 굉장히 간략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색인으로 만든 단어 뒤에 이런 특수 필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문서의 레이아웃이 다 깨져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홈 버튼을 눌러서 홈 메뉴에서 이쪽에 그 조판부호 보이는 편집 기호를 보이거나 숨기는 기능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 모양대로 나와요. 이런 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개별 필드 단위로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원래 모양과 그 다음에 색인이 들어가 있는 필드의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색인을 만들 때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보게 되면 참조에서 이 항목 표시할 때 주 항목이 있고 부 항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온라인 비디오라는 게 있다고 쳐요. 온라인 비디오는 크게 보면 비디오의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로 비디오라는 항목 아래에 온라인 비디오가 들어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기울인 꼴로 하고 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닫게 해보죠. 그렇게 해서 아래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여기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 온라인 비디오라는 게 이쪽에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표식을 달았기 때문에 온라인 비디오라고 하는 게 비디오 밑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찾을 때 이런 게 많죠. 어떤 주 제목이 있고 그 주 제목에 딸려 있는 서브 항목들을 보조 항목들을 같이 나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색인을 만들다 보면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게 이 주 항목이고 부 항목이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발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적어보죠. 예를 들어서 골뱅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색인에 넣을 거예요. 자, 이걸 색인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씌워서 표시를 하고 자, 색인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특수기호가 요 항목의 구분 제목으로 나오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읽을 때 이거를 골뱅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뭐 앳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여기를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은 색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씌워서 항목 표시해서 발음을 얘를 골뱅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인을 찾을 때 골뱅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사람은 기억을 찾겠죠. 기억을 찾아서 아 골뱅이가 몇 페이지에 있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색인 업데이트를 해보면 요게 기억 칸에 들어가 있죠. 기억 칸에 골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 샵이라든가 우리가 발음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그 특수기호 이런 것들을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물론 이게 영어면 이제 영어 부분에 나오면 되지만 이 특수문자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기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표현 가능하지만 읽기가 좀 곤란한 것들, 뭐 괄호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무슨 어학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괄호나 뭐 이런 특수기호들은 어딘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발음대로 집어넣을 때 요 발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색인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온라인 비디오는 비디오라는 항목을 가서 한번 봐라. 그럴 수 있죠. 대충 보면은 어떤 항목을 찾았을 때 똑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그 다른 항목도 좀 찾아가서 한번 봐라. 그거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비디오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디오도 참고해서 봐라. 그럼 비디오에 가서 비디오가 몇 페이지에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비디오라는 게 여기다 있다고 치면은 요 비디오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비디오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하고 요거를 참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요거는 내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온라인 비디오라고 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습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써서 표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업데이트 해보면 자 비디오를 봤을 때 1, 2, 3, 5 페이지에 있긴 한데 온라인 비디오란 부분도 한번 가서 찾아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편리하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그래픽을 그림으로 한번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 스마트 그래픽을 체크를 하고 항목을 누르고 참조를 하는데 이 참조라는 거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기호로 바꿀 수 있어요. 디귿의 한자를 누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이 그래프 이탈리크가 깨지는 겁니다. 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그러면은 자, 스마트 아트는 이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찾았을 때 그림으로 참조해 봐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식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참조의 의미고, 페이지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레이아웃 옵션이라는 거를 이 단어를 찾을 때 이 단어가 1페이지에도 있고 2페이지에도 있고 3, 5페이지에 있지만 레이아웃 옵션이라고 하는 거게 이 단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다른 부분을 또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옵션을 찾았다 하더라도 요게 또 다른 특정한 페이지도 같이 있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레이아웃 옵션을 찾았을 때 뭐 제 1장에 제일 처음, 문서에 제일 처음으로 가게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여기다가 뭐 책갈피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삽입해서 이 책갈피 같은 거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이제 삽입이라고 미리 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 참고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마음대로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고 나중에 어떤 특정한 단어 뭐 그림을 클릭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표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표시해서 참조해서 항목 표시를 누르고 그러면 페이지 범위에서 참고 위치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식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 여기다가 업데이트 해보죠. 그러면 아까 표시가 1페이지에 있죠. 왜냐하면은 참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위치 참고 위치라고 하는 게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책갈피의 기능을 알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수한 단어가 꼭 그 단어가 표시되어져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의미로 선정해 놓은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그 위치의 페이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는 이 책갈피 기능을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설명할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 요 비디오 뒤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르면 요 필드만 씌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딜리트를 치면 이게 없어져요. 이게 지워지는데 만약에 뭐 이럴 수 있죠. 온라인 비디오라는 것만 다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색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키워드가 아니다. 그냥 내가 다 지우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일이 다 찾아서 지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 찾아 바꾸기 기능을 쓰는 거예요. 바꾸기 기능을 쓰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자세히를 눌러서 여기 이제 지우고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자세히를 눌러서 옵션 중에 이제 필드를 찾는 거예요. 필드. 이렇게 꺽쇠 D라고 쳐도 됩니다. 필드 중에 이런 색인 필드의 이름은 X2죠. 다 X2로 되어 있잖아요. X2라고 쳐요. 그 다음에 온라인 비디오라는 글자를 지울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하고 온라인 비디오라고 써줍니다. 큰 따옴표를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드 중에 X2라는 필드를 찾고 내용이 온라인 비디오인 거를 찾아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뭘로 바꾸느냐? 아무것도 안 적어요. 아무것도 안 적는 거는 이거를 지우라는 거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7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7개가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온라인 비디오 부분들의 필드가 다 없어졌고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게 온라인 비디오가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필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 부분이 없어졌죠. 온라인 비디오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키워드들을 하나씩 날릴 때고 여기 있는 색인 자체를 이제 전부 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여기 바꾸기 요거는 단축키로는 Ctrl H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떠요. 이 경우에는 요 X2까지만 쓰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우고 필드 중에 X2라는 필드를 찾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두 바꾸기. 그러면 57개가 바뀌었다고 나오죠. 그럼 아직도 살아있죠.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해봅니다. 그러면 색인 항목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자, 싹 없어졌죠. 모든 필드들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는 필드를 만드는 순간에 이게 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 이거는 스페이스가 하나씩 눌려 있다 이런 표시도 나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꺼주고, 색인을 하면 이게 또 자동적으로 켜지거든요. 왜냐하면 색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색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거 하나씩 이렇게 중요한 단어 이렇게 찾아가면서 요거를 계속 표시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색인 삽입에 항목 표시는 우리가 계속 표시해 놓은 것들 이거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누른 거나 똑같은 거고, 여기 보면 자동 표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오토마크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면 또 다른 워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 문서에서 색인화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미리 어떤 파일에 나열을 해놨다가 그거를 불러와서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때 쓰는 게 자동 표시, 오토마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 문서를 하나 열고 이 색인용 파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색인용 파일 만드는 방법은 표를 하나 만들어요. 표는 2열짜리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2칸을 써주는데, 예를 들면 BDO가 있죠. 그러면 BDO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첫 번째는 문서 중에 찾을 단어. 이거는 찾을 단어를 색인에 표시할 모양.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글자를 찾아서 비디오라고 보여줘라 이런 말이고, 자, 탭을 치고 온라인 비디오. 그러면은 여기도 온라인 비디오라고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해놨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문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색인을 만들다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거는 색인에서 선택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고 선택하면 몇 페이지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좀 번거롭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의 기본형을 쓰잖아요. 선택합니다의 기본형, 선택하다, 선택하면의 기본형, 또 선택하다. 그러니까 선택하다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하면, 선택하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선택하면이라고 적혀 있지만 색인에는 선택하다로 표시해라 이런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도 선택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가 그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어가 있고 그걸로 보고서를 많이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인용으로 사용할 키워드들을 만들어 놓은 이 정의해 놓은 파일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일단 저장을 하고, 자, 이거는 제가 색인용 용어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닫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색인 삽입을 눌러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동 표시는 여기다가 뭘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파일을 불러와서 이 문서에다가 표식을 달아주는 기능이 자동 표시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 문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내가 만들어 두었던 색인용 용어집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뭔가 움직이면서 여기 자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이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만드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1, 2, 3, 5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쭉 정의할 수 있죠. 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면 이런 글자들이 계속 그 1, 2, 3, 5페이지에 같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페이지에 이게 2개씩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만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보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같은 문단에 선택하다가 하나 있고, 같은 문단에 선택하다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하면 여기는 이제 안 만들어주죠. 같은 문단을 딱 찾아서
같은 게 있으면 한 번만 적어놓으면 되니까. 여기도 보면 비디오라는 글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비디오를 계속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문단 엔터 키를 친 하나의 장소, 하나의 단락 그 안에는 이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추가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나씩 추가하던가 아까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나오죠. 아까 제가 이트리치를 했더니 또 이렇게 나왔죠. 새롭게 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뭐 나중에 조정을 해서 하거나 여기서 스타일을 적용해서 모양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뭐 편집 기술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S 워드에서 색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